활성화를 위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저는 조선일보 의학 전문 기자 김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역할이 시간을 정확하게 배분하고 일정한 시간에 딱 끝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6시 20분 여기서 공항으로 떠나는 그 셔틀버스를 타셔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떠한 일이 또 있어도 6시 10분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첫 번째는 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사업처장이신 이동선 차장께서 10분 정도 제주도가 현재 하고 있는 의료관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8분의 토론자가 짧게씩 제주도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서로 코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플로어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선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JDC의 의료사업처장 이동선입니다. 제주도는 주변에 18개 이상의 대도시가 분포해 있고 한라산이나 검은오름과 같은 세계 유산을 가진 입지 여건이 아주 훌륭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을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해서 2002년 5월에 저희 제주개발센터를 설립했고 현재 총매출 약 3천억 원에 총사업비 7조 원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JDC는 제주 번영을 여는 국제자유도시 가치창조 기업으로 계속 역할을 다할 것이고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비롯해서 신화역사공원, 제주 영어교육도시, 휴양용 주거단지, 서귀포 관광미양 외에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의료 관광이 급성장하는 시점에 저희 제주 헬스케어 타운은 동북아의 새로운 의료 관광 중심지 도약을 위해서 총사업비 약 8천억 원에 2015년까지 서귀포 동홍동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제주의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차별화된 시설 도입 그리고 단계적 개발을 통해서 수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조감도가 되겠고요. 3단계로 개발될 예정인데 1단계는 헬스케어 센터와 콘도, 텔라소 리조텔 등과 같은 건강을 핵심 테마로 한 웰리스 파크와 2단계는 전문병원 메디컬 스트리트, 롱텀 케어 타운 같은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컬 파크로 3단계는 의료 연구와 안티 에이징, 재활 훈련 같은 R&D 파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8천억 중에 토지 매입과 기반시설을 포함한 약 1,600억 정도는 공공부분인 JDC에서 투자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6,300억 원 정도는 민간의 투자 유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간 투자자는 저희 JDC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총리실과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완수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 말에 기반시설 공사가 착수되고 시설별 투자 유치가 원활히 된다면 2013년에는 1단계의 사업이 오픈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헬스케어 타운이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면 2002년에 450만 명이었던 제주 관광객이 앞으로는 약 1,000만 명까지 도달하는 목표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고용효과 약 2만 명, 경제효과 약 3조 1천억 원 정도의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핵심 요소는 교육과 주거 그리고 의료인데 제주 헬스케어 타운은 이 중에서 의료 부분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세계 의료관광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는 이 시점에 저희 한국은 OECD 평균 그 점유율에 미치지 못하고 제주에는 병원이 소규모이고 환자 유치 업체 등이 극소수인 바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JDC는 외국의 유수 병원과 국내 병원 그리고 민간 업체, 클리닉, 금융기관 등과 같은 투자 유치와 관련된 여러 관계자들과 유기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유수병들은 지분 출자보다는 국내 기업의 자본 참여가 전제가 돼야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외국의 유수 브랜드가 결합이 된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지원된다면 적정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도가 완성이 되고 자치도 등 관계기관의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있게 되면 저희가 추진하는 헬스케어 타운이 또 한편으로는 변화를 위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국제자유도시의 의료 기능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위험하지만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패널 분들은 앞에 단상으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밀도 있는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서로 디스커션도 이렇게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각 패널들은 3분만 딱 맨 처음에 돌아가면서 3분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질문이 나오거나 관련된 부분에서 의견이 있으면 그때 겹치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패널분 8분 나오셨는데요. 제가 각자 소개를 드리고요. 제주도에서 3분이시고요. 제주도 밖에 외부 전문가분이 5분이십니다. 먼저 그럼 제주도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얘기를 듣는 것이 것 같아서요. 첫 번째는 우리 김민수 제주 한라병원 부원장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민수 부원장은 아니고요. 김상훈 대외협력 처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물산업 수치료 분야 총괄을 하고 있고 의료관광 선도산업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원장님이 이 내용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랐군요. 예. 저희도에서 가장 먼저 관광 선도라든가 의료관광 분야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한 지 지금 벌써 병원에서 한 4년 가까이 됐습니다. 사실 실적은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미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몇 가지 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 병원이 지금 그 이유를 돌파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방법 한 서너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4년 전부터. 그래서 무지하게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냥 의료만 하기에도 엄청나게 벅찬 현실입니다. 사실은. 여기 관계자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료만 하나 하는데도 부가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산업이거든요. 국내 이게 이제 인상률 자체를 너무나 폭이 적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의료관광을 뒤집어 넣었으니까 저는 병원에서 욕을 먹을 대로 먹는 사람이고 그만큼 힘들게 지금 4년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국제사업을 가장 먼저 선도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모델 발굴 사례라든가 문제가 일단 전무합니다. 어떤 부분이 하면 보건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상당히 많은 그
소스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들 병원의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들 병원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선보적으로 이제 의료 수출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상당 부분의 시행착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맨입으로는 얘기 못 해주겠다 그러면 돈 받아서라도 저런 부분들을 빨리 뽑아가지고 그 나머지 지금 후발주자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그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제공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 다음에, 마찬가지 외국 의료 수출로 나가는 부분이 국내에서 의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뒷받침이 돼야 될 부분이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저촉이 안 되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아주 사소한 분야부터 의료관광을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자체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특히나 장기 체류용 의료관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뭐 쌍꺼풀 수술이나 일반 여타 수술들은 서울, 부산 아무 데서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든가 앞으로 왜냐하면 제주도의 자연자원이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암 수술은 어디에서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와야 되는 필연성이 뭐냐면 수술 환자 받은 환자의 50% 가까이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공통이겠죠. 몸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50% 되는 환자들이 중국 내 공기가 안 좋은 데서 받을 것이냐, 서울에서 받을 것이냐, 부산에서 받을 것이냐, 제주도에서 받을 것이냐 하면 저 같으면 제주도에 옵니다. 그리고 암은 자기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돈이 조금 있으면 다 옵니다. 요즘은 자기 자식들한테 돈을 잘 물려주지 않는 세상이라 가지고 건강하게 하다못해 10년이 더 보장될 수 있거나 조금이라도 안전장치가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제주도로 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료관광 선도에 있어서 암 부분으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가서 발표를 했고 지금 2억의 예산을 따와가지고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그게 법률적인 문제가 어떤? 실제적으로 지금 북경대학병원 왜냐하면 그 의료 관광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절대 외부에서 와주질 않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제주도가 의료 관광의 관광지가 됐던 가장 첫째 이유는 부산에서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보니까 좋더라는 소문이 외국에도 났던 거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제주도가 좋다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근데 아까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제한이 있다고. 예, 법률적인 문제가 바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가야 돼, 거기로. 그래서 북경대학병원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북경대학병원 내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의료미용 청년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협약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협약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의 법률적 방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보건산업진흥원에도 질의를 해봤는데 그 나라 자체도 성마다 다 틀린 법을 가지고 있고 의료법 자체가 또 거기 의료 실무자들이 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들 병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면세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면세받은 병원도 있거냐 45%가 되는 세금을 몽땅 띄고서 또 벌어야 되는 동네도 있고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중재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사장님은 참석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이선화 제주 특별시 시도의회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 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 이선화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저희 복지안전이라고 하는 제가 몸담고 있는 상임위가 복지라든가 응급에 대한 의료 부분을 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일단은 도민의 입장에서 제가 1섹션에서 제가 여러 가지 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만은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왜 이게 커다란 기회인데 왜 제주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이를테면은 지금 시대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인천, 부산 그리고 강원도는 이 아이템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 강남은 이제 당연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제주만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의료에 대한 아이템이시며 그리고 우리 한라병원에 아까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제주도는 의료에 관한 한 대단히 척박합니다.
섬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 위치 때문에 여러분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응급 의료에 대한 문제가 났을 때 응급 전용 헬기도 사실 없는 실정이고 흔히 말하면은 그 선진적인 의료 기술에 대한 부분을 도민들에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저희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의료 관광에 대한 어떤 마케팅 개념으로 이거에 대한 어떠한 그 산업 단지가 생긴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관광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이익도 있지만 이 대해서는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누리지 못했던 의료 기술에 대한 그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익이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도민으로서 우려되는 거는 저희들 제주도민은 사실은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 시대에 맞는 그 새로운 변화 아이템에 대해서는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 이익이 온다는 거는 예상이 되지만 이를테면은 거대 외지 자본에 의해서 그 제주인은 단지 활용하거나 이용당하게 되는 그러한 거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 영어라든가 그 코디네이터만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 그 관광 코디네이터를 시작으로 한 제주에 대한 어떤 외국어 교육에 대한 어떤 인재에 대한 그 교육 시장이 생길 거라는 예상도 들고 그리고 의료 기술 인재에 대한 그 향후 인력에 대한 예상도 듭니다만은 이러한 제주도민이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시작하시는 그 단계에서 그 좀 더 친절한 도민과의 공감대가 있어야 그 도정이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 이번에 그 제주 관련 특별법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잠깐 보류가 됐잖아요. 이 현재 분위기는 왜 이게 보류됐고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료 관광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영리병원 써야 되지 않겠냐는 게 일반적인 공감대인데 영리병원이 허용이 안 됐단 말이죠. 아직 다른 건 다 됐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꼭 제주도민의 지각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우리 국내의 어떠한 기업. 제가 말씀드린 건 제주도 내의 분위기. 이거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런 거냐? 아니면은 그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 지혜롭게 찾아라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다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뒷부분에 그 부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차례를 듣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KPMG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의료 경영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마이크를 좀 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가 우리나라 의료관광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후보 지역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가 의료관광에서 실패를 한다면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실패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대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료관광 100만 명을 넘어서거나 근접해 있는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또 그 헝가리 이런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리고 인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크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권입니다. 투자 개방.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프라가 취약한 곳에 국내 투자를 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의료 관광 인프라를 가질 수 있게끔 투자 개방 병원을 허용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계속 막혀 있습니다. 외지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제주도 내에서 아니면 비영리기관이
아까 그 금액을 보셨지만 6천억, 7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개방병원에 대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부 측인데요. 제주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취약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접근성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관광하고 의료, 교육 다 마찬가지인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이 아니라 중국의 일부 도시 그리고 미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일부 국가의 주요 공항하고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 항공 노선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정부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주도는 좀 특별한 곳입니다. 이번에 그 한중 제주 포럼 할 때 참 중국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제주라는 곳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 의료 관광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으로 나가기 위한 그 교두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 투자개방병원을 허용한다라고 하면 제부 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 시민단체들 다 뭐 해달라고 그러십니다. 과연 이걸 해달라고 할 상황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지에서 와서 의료기관들, 병원들 경쟁력 떨어뜨리게 하면 어떻게 할까? 문 닫게 하면 어떻게 할까? 가격이 높아지면 어떻게 할까?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우려들로 투자개방병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헝가리 같은 이런 국제적인 지역으로 정말 제주도가 발전하길 원한다면 저는 제주도민들이 먼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투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인력 같은 경우도 육지에서도 들어와야 되지만 저는 해외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제주도민들이 인정하고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깔끔하게 4개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상준 아름다운 피부과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관광 유치를 가장 활발하게 하시는 피부과 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그 공중보건의를 3년 동안 제가 해가지고 이 표선 여기 해비치 여기서 처음 요 해비치가 그때 이렇게 폐허처럼 있는 곳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러 다니고 그래서 또 안덕 그다음에 성산포 이렇게 또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할머니가 좀 많죠. 제주도는 할아버지 많이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말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제주 의료의 또 실체나 그런 걸 많이 받고 했는데 이제 또 세계를 향해서 제주가 의료로 이렇게 접근하시게 되는 모습을 봐서 너무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자리에 제가 이게 논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료는 상당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성격의 것들이 있습니다. 뭐 줄기세포 같은 것도 있고, 또 이런 뷰티 영역도 있고, 심지어는 그거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뭐 웰리스나 또 힐링이나 스파 같은 개념도 있고, 또 아니면 첨단의 뭐 양성적 치료나 아니면은 뭐 방사선 암 치료 같은 영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는 다른 의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저희가 명동에 병원이 있을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명동에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병원에도 오게 할까? 좀 좋은 서비스에 좀 좋은 느낌의 그런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을 먼저 채용을 해서 그래서 그 직원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 일본어를 쓸 기회가 있었던 시기를 한 2, 3년 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라고 생각해서 다시 2, 3년을 지나서 안 되겠다. 세일즈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도쿄, 관광공사 도쿄지사나 여러 군데 가서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좀 이거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의료는 좀 힘들었대. 의료는 상품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서 저희는 조금씩 환자가 늘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레이저도 받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뭐 좀 이따가 이제 이게 좀 국가가 갑자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 게 지난 3년 전부터 해서 이제 정말로 폭발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기대한 것만큼은 뭐 어찌됐든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의료가 그러면은 이제 중증자가 의료지 이런 이런 레이저나 이런 미용 치료가 의료의 본질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말씀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의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신뢰를 해야만 기술과 신뢰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즈 원장님께서 아까 지금 발표하신 그 세 가지 우리 제주에다 코멘트 해주신 관점에서 잠깐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안전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럼 안전하다는 건 결국 신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제주가 의료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가 와서 여기서 치료받기 위해서 안전하다는 개념을 줘야 될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은 의료기술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서울 안 가고 부산 안 가도 제주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뭔가를 주셔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의료에 있어서 기술이 담보되지 않는 안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용치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부산이든 뒤에 뭐가 있다고 또 만약에 쌍꺼풀 수술 부산에 잘하는 병원이 있다면 심지어 그것이 울산이라 할지라도 환자들은 일본에서 찾아갈 수 있을 용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편의성, 환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두바이나 이런 쿠웨이트 같은 곳이나 또는 이슬람권에서도 이제 환자를 유치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인접 국가들에게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되어지고 그게 중요한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전이 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관광 인프라, 우리가 환자가 움직이는 것은 환자가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의료만의 관점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국경을 넘어서서 우리가 환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관광이라 하면 수반되는 기타 편의나 수용 여건이 담보되지 않고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는 상당히 비교적 준비되어 있을 수 또 그런 방향으로 늘 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비행기 소음 때문에 11시 그런 비행기가 못 오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러나 저는 세계의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되면서 사실 지금 여기 우리 서울대 신문희 실장님도 없지만 제가 어제 러시아에서 저도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바롭스크하고 블라디보스톡, 그다음에 이제 저쪽 사하공화국이라고 이제 마이너스 71도에 사람 살고 있는 곳입니다. 소위 말하면 툰드라 위쪽이죠. 지금 백야인 시즌이고요. 1년에 3개월, 4개월만 날씨가 따뜻한 곳입니다. 근데 그 사하공화국에 갔다 오면서 결론은 저는 거기서는 환자가 오기 어렵다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직항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바롭스크나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지금 우리 의료에 어떻게 보면 중증 환자에 제가 알고 있고 유일한 창구가 러시아 환자들입니다.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환자가 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포함해서입니다. 미용 환자는 좀 다르지만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의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국가가 대단히 싫어합니다. 중국은.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게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수유처럼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이걸 어떻게 알릴 거냐 분명히 일을 하시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더 의료적으로 우수하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트렌디한 어떤 상품을 가지지 않고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두서 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제주는 무한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뭐 옛날 우리 이집트 이탈리아를 용병으로밖에 못 먹고 살던 그 나라가 지금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 다음에 가지고 예.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순서로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 정책이사 맡고 있고 제가 서울 근교에서 명지병원하고 사랑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그 JDC에서 주최한 또 이 제주 헬스케어 타운 활성화를 전제로 해서 특히 그 투자 개방형 병원에 대한 토론회의 사회를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그때 얘기의 연장에서도 지금 요 제주 헬스타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투자 개방형 병원이 이제 어떤 위치가 있고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지금 우리가 메디컬 투어리즘을 제주도에서 얘기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포커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메디컬 투어리즘이건 제주 헬스타운을 지금 조성하는데 영리병원 투자 개방형 병원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너스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얘기할 사실은 그것도 안 하고 뭘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뭐 아예 안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투자 개방형 병원이 허용되면 메디컬 투어리즘이 활성화되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헬스케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투자 개방형 병원도 안 해놓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투자 개방형 병원이 된다고 해서 헬스케어 사업이 성공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제주도가 특혜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우리 6개 지금 경제특구 그 중에서도 뭐 가장 유력하게 오랫동안 또 추진해왔던 송도 경제특구, 인천 경제특구하고 제주 자유도시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인천 경제특구는 이미 뭐 6년 이상이 됐지만 거기는 똑같은 지금 투자 개방형 병원을 허용을 했지만 외국인 자본에서만 투자를 허용을 했습니다. 50% 이상의 외국인 자본 투자가 돼 있는 외국인 투자 개방형 병원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거기는 내국인 환자를 치료를 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수가를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오늘 아까 우리 닥터 프렘이 있지만 레퍼런스 병원에 닥터 루 병원장이 왔을 때 자기는 절대로 투자 안 한답니다. 인천에다가. 왜?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데 한국인 환자가 누가 오겠냐고. 자기는 외국인 환자만 봐갖고는 송도 특구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투자 안 한답니다. 거꾸로 그거에 비하면 지금 제주도는 여기는 국내 자본 투자를 오픈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신 거꾸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영리병원은 여기 들어오는 투자 개방형 병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법에 적용을 다 받는 거고 무조건 지금 건강보험 수가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양면성을 좀 이해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거꾸로 지금 이 투자 개방형 병원을 어떻게든지 뭐 여론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전문만 허용하겠다. 뭐 어떤 스스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족쇄를 둬서 그 병원의 기능을 축소하고 그런 상황에서 투자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거꾸로 과연 이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거꾸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 투자 개방형 병원의 어떤 그 폭이나 운신의 조건들을 더 넓혀야지 지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계속 지금도 제가 얘기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이상준 원장님이 상당히 좀 몇 가지 피부에 와닿는 사례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도대체 우리 헬스케어 타운을 만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 또 어떤 특성화된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만들 건가에 대한 그 서로의 생각이 너무 지금 이 스펙트럼이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메디컬 투어리즘이란 말도 포괄적으로 쓰지만 메디컬 투어리즘이라고 안 쓰고 메디컬 트래블이라고 투어리즘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투어리즘이면 이게 마치 관광 왔다가 온 김에 덤으로 의료도 좀 해볼까 이런 느낌이 이제 많이 드는 반면에 우리가 메디컬 트래블은 아주 데피니트하게 특정한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그 병원을 향해서 그 도시로 여행을 가는 거를 메디컬 트래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몇 가지 중증 환자가 과연 오겠느냐 제주도에. 그리고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컬 트래블이라고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서는 또는 헬스케어 타운에 들어서는 병원의 수준이 과연 그런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하이 퀄리티의 종합병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병원이나 또는 우리가 만들어낸 헬스 이 기관들이 절대로 지금 제주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떼지는 외부의 어떤 새로운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그 대상군의 정확한 그 서비스의 내용, 그 타겟이 누구고 어느 나라 출신들이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오는 실제 외국인 환자의 70~80%는 인근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뭐 이쪽 싱가포르보다 의료 수준이 떨어지고 그리고 접근성이 좋으면서 거기에서 자기 나라에서는 불만족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특별하게 갑자기 뭐 중동에서 많이 올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없는 뭐 동남아시아에서 올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가까운 저리성이 있는데 과연 중국이나 일본에서 올 환자들을 어떻게 대상화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어떤 그 현재 헬스케어 타운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의료적 또는 웰빙 내지는 더 포괄적인 헬스 서비스의 그 대상과 내용과 그 타겟에 대해서 좀 더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아주 10초만.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기 때문에 해외 유명 브랜드가 들어오면 이걸 커버할 거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약간 망상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클리닉 인터내셔널이 여기 와갖고 이름 빌려주고 서로랑 조인을 한다. 무슨 존 소킨스가 조인을 한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갑자기 여기 안 오던 사람들이 야 저기 훌륭한 외국 병원이 만들었으니까 저걸 보고 오겠다라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건 서울 의료들병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의료들병원 최건입니다. 일단 시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중국이 지금 너무너무나 발전하고 있고 현재 IT라든지 자동차 이걸로 겨우 먹고 사는데 중국 턱밑까지 쫓아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살던 의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한 명 만드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의료 수준이 전 세계에서 그 탑이라는 인연 선생님 옆에 계시지만 여러 번 강조해줬고 한국은 어떻게든지 지금 장비도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고 특히 인터넷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것이 접목이 잘 돼서 지금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들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거를 통합적으로 해서 국가의 브랜드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메디컬 코리아라는 어떤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우리나라 앞으로 10년, 50년,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지금 의료 관광에 있어서 좀 좋은 자리냐 아니냐 이런 토론 장소에서 저는 일단은 예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 장소 중에 청정지역, 관광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고 일단 제주도 그러면 뭔가 건강과 연관이 될 것 같고
특히 관광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교통도 괜찮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항공편에 조금만 더 증설만 하면은 여기에다가 우수한 의료기관들이 들어오면, 근데 아까 여러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투자 개방형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개방형의 병원, 이런 병원이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였었는데 제주도가 왜 특별 자치구입니까? 뭔가 특별해야 되거든요. 우리 전체 국민하고 똑같이 같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개방형 병원이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어떤 나라 두 나라만 빼고 전부 투자 개방형 병원인데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전제 조건으로 꼭 지켜줘야 되겠고, 두 번째 이게 의료가 되면은 뭐가 좋으냐? 지금 우리들 병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온 사람들 통계를 냈거든요. 온 사람들이 한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한 15,000불에서 2,000불 정도로 돈을 쓰고 갑니다. 굉장히 많이 가고요. 그 중에서 50%가 보호자를 데리고 오고, 그 보호자들 어디에서 잡니까? 호텔에서 자야죠. 그 사람들이 그럼 얼마나 썼냐 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3,000불을 쓰고 갑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먹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주도 병원에서 이런 의료 개방이 아니고 이 메디컬 투어리즘, 메디컬 트레이드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성공하려면은 일단 외국에서 올 때는 싸다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 가지고 자꾸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탑이거든요. 삼성 세계고 현대자동차 탑이고, 우리나라의 의료가 연세대 같은 경우에 그 암 환자, 위암 환자, MD 앤더슨이라고 세계 최고 병원보다도 그 서바이벌 레이트가 더 좋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세계 탑이 되는 그런 그런 생각을 갖고선 접근을 해야지. 그래서 뭐 권하기는 의료 시작을 하지만은 제주도에서 그래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가격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탑인 그런 병원들을 좀 골라서 먼저 시작을 해서 브랜드 네임을 올리고 그 위에 좀 더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게 어떨까? 제 제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유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분 말하기 위해서 4시간은 여행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20년 동안 그 세브란스의 메디컬 투리즘 시작하기도 전에 외국인을 가장 많이 접한 기관이니까 아마 부른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냉정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1분 할게요. 1분 더 할게요. 알겠습니다. 용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메디컬 투리즘 아닙니다. 외국 환자를 보기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쳐요. 나무에다가 많이 우리를 그 메디컬 투리즘 한 사람들을 올려놓고 요즘 흔드는 그런 기분이에요. 한국 의사가 세계 손재주가 제일 좋습니다. 나무 젓가락을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 쓰는데 한국 사람은 철 젓가락을 씁니다. 분명히 잘합니다. 시술과 시술 최고예요. 저 같이 다 수술 해봤어요. 학생 때부터. 첨단 과학이 있습니다. 좋은 기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IT가 있습니다.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대학병원하고 개업에 대해서는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업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대학병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분, 저는 조금 해석이 달라요. 3가지 얘기했습니다. 퀄리티 보장해야 되고, 서비스, 안전이 들어가지만 서비스가 기가 막혀야 되고, 접근성, 제 접근성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시스템이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입니다. 의료보험. 이거 똑바로 아셔야 돼요. 의료보험 제도가 인센티브 제도도 아니고 공산주의 시스템입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성공한 이유는 한국 의사들의 희생의 바탕에 성공한 겁니다. 문화가 의료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에요. 대학병원에 제가 근무해보니까 대학병원이 걸린 병이 3가지예요. 하도 환자 많고 환자에 치여서 하니까 교수들이 세부 사항을 아무도 안 챙겨요. 그래서 이 실수들을 해요.
간호부도 그렇고 원무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커지다 보면 우리 부모 아니요 증후군이 생겨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외국 환자 오면 아주 따뜻하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nybody가 생각하기에 somebody가 하겠지. 근데 nobody가 해요. 그래서 뭐가 변해야 되냐. 의료보험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제주도에서 하실 거면은 마스터펜이 있어야 됩니다. 뱅콕에 가세요. 태국보다는, 싱가포르보다는 그 뒤에 얘기를 들으세요. 뱅콕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태국이 2조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이전시를 안 돕습니다. 환자는 저기가 있는데, 우리한테 오는데, 중간에 그랜드 캐니언이 있어요. 그거 넘겨서 데려오는데, 그 사람들 돈 벌어야 돼요. 돈 안 벌고 뭐하러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전부 다 하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타겟팅과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타겟을 잡아서 그 다음에 남들한테 뺏기지 말아야 돼요. 포지션을 잘해야 돼요. 역시 에이전시 얘기가 중요합니다. 제주도가 아주 특성화해야 됩니다. 뭘 할 건지 선택해야 돼요. 앞으로 제가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고를 가는 거 이런 걸 많이 하겠어요. 고령화되면서요.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을 가한다, 고관절을 가한다. 그걸 하나 예를 들자면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공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싸움을 좀 그만해야 돼요. 쓸데없는 소모전이에요. 보험산업진흥원하고 관광공사하고 역분담을 분명히 해서 서로 도와야 돼요. 관광공사는 홍보를 도와줘야 됩니다. 제주도 뭐죠? 그냥 관광 홍보만 하는 게 메디컬 툴도 된다는 걸 더불어. 그러니까 법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법률 문제는 자꾸들 걱정하는데 여기는 한국 땅에서 이루어진 일은 한국에서 처리됩니다. 큰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오더라도 아주 법적인 의료법이 아주 환경이 나쁜 미국에서 오시더라도 사인하면 돼요. 굉장히 제가 어렵게 알아내는데 여러 병원을 놓고 거기다가 내가 선택해서 뭐 서울대학병원 간다, 뭐 세브란스 간다 이렇게 사인 하나 받아놓으면 그 에이전시도 소송을 못 해요. 아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일단 한국에서 일어난 일, 한국에서 일어난 사고는 한국 처리됩니다. 물론 이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죠. 알았어요. 잠깐. 제 양반보다 내가 성질이 더 급해요. 그리고 환자를 지금 초창기가 무지무지 중요해요. 왜냐하면 환자가 좋은 경험을 얻고 다른 환자를 데려와야지 홍보하고 광고하고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지금 잘해줘야 돼요. 환자들한테. 가서 5명 데리고 5명이 50명 데리고 50명이 몇백 데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 여자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 제주도 여자들에 대해서 처음 내가 글 읽어본 게 1600년도인데 관료들이 너무 술을 많이 먹고 너무 놀아가지고 서양 사람들 처음 만나러 배에 나가는데 나룻배 타고 배에 나가서 이제 배로 올라가는데 제주도 여성들이 얻고 올라갔습니다. 그게 화랑 선장 기록에 아주 잘 있어요. 정말 이상하다. 남자를 얻고 올라온 사다리를 못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 인천제가 특별 보좌관 하면서 겨우 영리병원을 반틈은 만들어 놨어요. 송영기를 혼자서 설득을 했어요. 근데 여기 여자분들이 좀 개방된 마음으로 반드시 영리병원 안 하면 여기는 그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료 관광에 대해서. 이거 돈 벌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주도가 싱가포르보다는 방콕 모델을 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 잘 들었고요. 이현 선생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현 선생님 나름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을 사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적 차이 아주 많습니다. 음식, 회교 환자들 볼 때 음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케이터링 시켜서 그 돈 더 받아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뭐를 잘 보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시간상 복잡하니까. 병실 온도 문제입니다. 서양 사람들 시원한 걸 좋아해요. 대부분 한국인들은 환자가 거의 더워야 병이 낫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병실 온도 가지고도 엄청 병원에서 힘들었는데, 통역이나 만난 사람이라 한마디로 내가 물어봤어요. 루먼그라드 병원에서 우리 돈으로 미국 참사가 왔는데 차이가 뭐냐? 딱 그 사람이 서비스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붙여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테이크케어 하는데 성의 보이면요 문화 차이 극복돼요. 전라도 말로 별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현수 옛날에 다른 포럼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 사람들은 진료비를 먼저 보고 의사를 보는데 서양 사람들은 의사를 보고 나와서 이렇게 진료비를 청구해서 이게 굉장히 다른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패널 분들 다 한 말씀씩 다 들었고요. 혹시 지금 여기까지 논의된 거에 대해서 코멘트하거나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나 격의 없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이선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사실은 제 입을 빌지 않고서도 이제 좀 답이라고 할까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자리에 앉게 된 신분이 자연인의 자격이 아니라 또 의회인이어서 아까 우리 김철중 기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변을 해야 적절하냐 이제 문득 고민했다는 점 드리겠고요. 일단은 사실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지난번에 이제 제주도에 이렇게 큰 쇼핑몰이 생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역의 상인들과 이제 도민들이 연대하여 이제 첼시 아울렛이 제주도의 모다스 여주 아울렛으로 갔고, 사실은 그것을 보면서 또 일부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이 시대가 가는 거에 대한 어떤 통찰에 대한 아픔을 겪었던 저희들 사례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과 이제 JDS에서도 성공 모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 공감대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노력이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어제 만났던 여성 섹션에서 이제 제가 관계자들 보니 중국의 부호들이 좀 저희들 이번 제주 포럼에도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오늘 바로 전 섹션에서 했던 뉴욕의 유니온 신학의 현경 교수가 요가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메디테이션 센터를 제주에서 할 경우에 중국인 친구가 1,800억 정도는 자기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메디컬 투어라고 할까, 이러한 아이템을 할 때 우리가 싱가포르와 태국과 이러한 의료에 대한 아이템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성공 모델을 오는 것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제주라고 하는 지역적인 장점, 스와트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를테게 되게 되면은 이러한 제주 자연에 대한 원래에서 이미 간파된 힐링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성공 사례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기본 원래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에코 힐링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3,800억을 지원하고 하는 메디테이션 센터와 같은 그런 개념도 어떤가 해서, 기본적으로 꼭 어떠한 성형이라든가 이러한 개념만이 아닌 21세기의 현대인들이 원하고 있는 에너지를 다시 얻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아이템조차도 제주형이라고 하는 개념과 시너지를 가져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붙이겠습니다. 예, 패널 분들
그 얘기들 중에서 가장 주안점이 이 투자개방형 병원의 문제고 접근성의 문제, 뭐 이런 그다음에 의료의 퀄리티의 문제 이런 것들로 압축된 것 같은데요. 제주도의 그 보건국장님 그 여기 나와 계신데요. 이 도 정부에서는 그 투자개방형 병원을 제주도에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지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예, 그 제주도에서 아마 그 도에 아까 김명진 KPMG 상무님께서도 그 투자 개방형 병원 도입을 위해서는 뭐 대가를 바란다는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그 입장은 그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그 제주 지역에 공공의료가 아주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분들은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의료 그 진료 수가 인상이라다 그 의료 그 양극화가 더 심화되니까 우선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기 전에 공공의료 기반을 우선 확충한 다음에 좀 도민 공감대가 반대하는 분들의 반대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좀 해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이지 그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서귀포 지역 그 공공의료 기반이 더 취약합니다. 우선 그래서 삼남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그 서귀포 의료원에 좀 시설 현대화도 하고 그런 최첨 장비 그런 것도 보강을 해서 이런 취약한 그 의료 기반을 좀 보완한 후에 좀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좀 그런 좋겠다는 그런 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부 유광준 이사장님. 하여튼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투자개방형 병원 얘기를 할 때 뭐 무슨 공공의료 얘기하고 양극화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하도 상투적으로 그동안 많이 나왔던 논법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굳이 여기서 다시 5년, 7년 된 낡은 그런 그 논쟁을 다시 재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개방형 병원이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안 된 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문제는 자꾸 또 이게 이 전국 대한민국의 전원에다가 풀고자 하는 무슨 지금 직영부 장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지난번에 했던 뭐 서울에서도 투자개방병원을 열고 어디 뭐 모든 전국적인 상황에서 투자개방병원을 허용하자 않은 논의가 아니고 지금 헬스타운을 만들고 이쪽 제주도에서의 그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투자개방형 병원을 오픈하자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의료 시스템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원하는 논의하고 별개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 NGO나 이쪽에서는 이게 전초가 돼서 요게 시발점이 돼갖고 제주도에서 풀리면 전국이 다 풀릴 거기 때문에 대단히 그거를 뭐 일부 NGO 단체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분에 대한 반대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사실 논의의 본질을 좀 정확히 보자고 그러면 요거는 좀 별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한편으로는 제주도가 그 문제는 스스로가 자신들의 입장이나 내부 정리를 오히려 분명히 하는 게 안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상당히 좀 오히려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안 자체가 그렇게 일반 사안으로 될 사안이 아닌데 제주도 자체에서 지금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연장에서도 논의해야 될 실질적인 방법론의 하나일 뿐인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일반론으로 확대하면서 그 얘기로 끌고 나가는 거는 좀 논의에 좀 알겠습니다.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더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여기 이 문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뭐 끝이 없기 때문에 이양준 이사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이시과장 오진택입니다. 지금 그 투자개방형병원이 지금 현재 얘기를 들으면 마치 우리 제주도가 반대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이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통과되면은 이 법안이 이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지금 현재 제주도가 반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여기서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국회가 결정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제주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들은 또 환자조차 서울 가서 치료받는 경우도 아직 있고 또는 이 투자 개방은 여기서 논의되지만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은 제주도에 별로 관심도 흥미를 갖는 상황인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막 논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원장님이 의료의 퀄리티의 문제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이 현실 제주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좀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계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되고 바로 친인척이 가시게 되니까 평균적인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 이러지 않았으면 더 좋은 건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오는 건데 사실은 보건위생과 모든 건 집계하고 있고 서울 보건복지부에 집계하고 있지만 제주도 의료 현실 자체가 그렇게 낙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 관련해서도 에어 앰뷸런스라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에어 앰뷸런스를 조선일보에다 기고를 했었는데 바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죠. 폐동맥 환자 바로 여기서 시술하고 있고 폐동맥 환자는 서울로 바로 이송하면 안 되는 환자들이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는 그 시술을 100건 가까이 했었던 예를 다 올려보내서 최재중 의학 기자님이 오케이 맞다. 그게 이제 합리적인 논쟁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가장 의료 관광하고 연결시키면 의료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의 퀄리티를 얘기할 때 의료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그마한 시술을 하게 되더라도 목숨과 연관되는 부분이 의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일단 필요합니다.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의료관광이 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뭐였냐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최고급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최고급 장비는 도민들만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그런 가정하에서면 그건 쉽게 하면 투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과다한 겁니다. 결국 그걸 의료관광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도민의 퀄리티 자체도 떨어질 뿐더러 의료관광 안 되는 거죠. 결국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의료관광과 퀄리티를 같이 묶는 방법을 저희들 병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예. 네, 안녕하세요. YWC 회장 신경인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참여하면서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상을 정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패널분들도 하나 지금 통합이 안 돼 있는 양상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명지병원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주는 내국인까지 포함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윤요한 국제진료센터장님은 외국 환자를 보기 위한 인플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만에요. 나 국내인 좀 같이 보지 말아라는 얘기는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을 볼 수 있는 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 도민이나 제주도에 있는 의료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제주도에도 의사가 넘치는데 이게 내국인을 이제 포함했을 경우에 제주 내에서 보는 그런 병원까지도 다 이거 힘들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하고 정말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고 제주도가 더 크게 발전이 된다 그러면은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저는 조금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일어나는 투자 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저희 병원 입장을 정확히 설명드리면 코멘트를 씁니다. 나라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건 대다수의 나라의 인프라를 위한 방향이고 좋게 나가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걸 반대해 본 적도 없고 여기서 아까 패널로서 투자 개방형 병원에 대해서는 코멘트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그런 여기서 토의 내용 중에 뭐 통합이 안 됐다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고 저희들이 병원이 나가고자 하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생존입니다. 우리가 생존이고 도민의 생존, 결국 이 나라의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지 그 나머지 제도적인 장치에서 뭐 이게 투자 개방령이냐 영리병원이냐 뭐 이거 어떻게 그건 저보다 더 위에 있는 정책가들이 결국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보험하고 그 정부가 절대로 노화돼가는 인구를 혼자서 다 해결 못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 사보험이 들어오면은 같이 share, private하고 public sector가 share를 해서 더구나 네덜란드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거의 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아까 여기 좋은 연자도 와가지고 싱가포르 사람들 메디컬 투리즘 하면서 국내 환자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싱가포르 안에서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보험과 정부보험이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연습이 돼 있어요. 보험에. 사보험에 연습이 돼 있으니까 외국인 환자가 딱 들어오면 금방 거기에 적응해서 봅니다. 그래서 메디컬 투리즘이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사보험이 없고 이 정부보험만 있을 문제입니다. 네. 저희 명지병원이 화정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바로 근교에 있죠. 일산권에 있는 겁니다. 저희 병원도 지금 대학병원이에요. 근데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병원들의 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요새 빅4로 다 갑니다. 아산 삼성으로 가죠. 서울에 있는 환자도 아산 삼성으로 가는데 제주도에 있는 환자가 아산 삼성으로 가지. 아무리 제주도에다가 병원을 잘 지어놓으면 서울에 있는 환자가 제주도로 오겠습니까? 내국인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헬스타운을 만들고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제주도에서 활성화시키는데 아까 우리 이선환 의원님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병원이나 의료시설이 중심이 돼서 의료기능 또는 진료기능이 중심이 되면 이게 무슨 굉장히 갑자기 국제적으로 대단히 명성을 날리고 관광객을 끌고 오고 심지어 한국의 다른 데에서도 일이 환자들이 밀려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헬스타운에서도 의료적 기능은 저는 그 자체가 메인이 아니고 어찌 보면 보조적인 기능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 보조적인 기능에 있어서도 투자개방형 병원이 없이는 아예 헬스타운 내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제주도에서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무슨 방콕이나 이런 식의 이게 어떤 메디컬 시티를 구성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헬스 시티를 만들어야지 메디컬 시티를 구성해갖고 할 수 있는 게임의 경쟁력은 없죠.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이 헬스 시티로서의 어떤 그런 특성화 전략 또 아까 이런 메디테이션을 포함한 웰리스 힐링 인바이런먼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도 그야말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장점, 천혜의 자원부터 그런 치유적 환경과 그런 어떤 그 관광적인 인프라들을 통합한 어떤 그런 컨셉의 헬스시티 타운을 만들고 그거를 이끌어가는 보조적인 또는 일부에서는 또 중추적인 역할로서의 투자개방병원을 넣고 그걸 복합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민을 치료하고 있고 도민을 돌보고 있는 의료기관하고 이 부분이 물론 부분적으로 약간의 상충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부 환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그렇게 근본적으로 충돌할 만큼 큰 컨플릭트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제주도에 계신 건 외부에서 오신 분이건 제주도 의료관광이 앞으로 좀 잘 되길 바라는 어떤 애정에서 모든 코멘트가 활포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제주도의 의료가 발전해서 내국의 의료 질도 높이고 그 자체의 노하우로
외국인 환자나 다른 의료 관광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